이춘재, 너 이걸로 뭐 했어? 이춘재가 용의자에서 이제 피의자가 되었죠? 혐의가 뚜렷하지 않지만 의심을 받는 사람을 용의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수사를 받는 자를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죄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회부된 자를 피고인,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형을 내리면 수형자, 용의자가 됐다가 피의자가 됐다가 피고인이 됐다가 이제 수형자가 됩니다. 이춘재는 공소시효가 이제 모두 끝나서 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제 피고인까지는 가지 않겠죠. 이춘재를 처벌하려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법 정신에 맞지는 않다. 분하지만 이춘재는 처벌이 어렵다. 혐의만 입증을 한다. 오늘부로 이춘재가 알려진 지 딱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이춘재,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뭐 냉혈한, 이 사람 너무 잔인한 사람 막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춘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다. 자세하게. 이춘재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 첫 번째, 이춘재의 무서운 모습이 보이는 사건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열흘 전이죠. 보슬비가 내리던 밤. 보슬비가 내리던 밤이니까 평소보다 더 어두운 밤이겠죠. 모든 화성 사건이 대부분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사건 이전에 7건의 성폭행 사건도 6건은 안개가 짙게 낀 날 발생을 했고 한 건은 장마 시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즉 이춘재는 날씨를 이용을 했다. 신중했다. 그날 이춘재는 어두운 날에 어두운 밤에 이제 집을 나섰겠죠. 그리고 이춘재는 11시 조금 넘은 시각에 이양을 기습을 했고 사건 현장이 집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곳이니 최소 집에서는 9시쯤 나왔을 것이다. 그날 밤 이춘재는 농수로길을 걷던 이양을 기습을 한 후 농수로 뚝으로 끌고 갔겠죠. 그 후 어떠한 과정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 7일 후 이양이 이제 들깨단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현장의 모습은 이춘재가 이양을 들깨단 속에다가 이제 소지품이랑 교묘히 숨겨놨기 때문에 7일 동안 발각이 안 된 거죠. 이양은 거둘로 이제 얼굴이 씌워져 있었고 위아래 투피스 빨간색 옷은 입혀져 있었고 팬티가 뒤집혀 입혀 있었다. 양손은 뒤로 흰 브라우스로 결박이 되어 있었다. 즉 블라우스랑 팬티로 이제 결박이 되어 있고 이제 거꾸로 입혀져 있었으니까 옷을 벗겼다가 이제 입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한겨울인데 추울 텐데 옷을 벗겼다. 왜? 이춘재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추운 게 상관이 없죠. 배려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옷을 스스로 입게 한 후 살해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옷을 스스로 입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신체 훼손을 했다. 두 번째, 마지막 공격을 한 후 이춘재 스스로 옷을 입혔다. 인형 입히듯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사를 한 후 신체를 훼손하고 옷을 이춘재 스스로 입혔다.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남은 흔적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현장 유리품 사진이 한 장이 나와요. 그 한 장이 나오는데 매듭이 4개가 나옵니다. 발견된 스타킹은 2벌, 즉 스타킹이 낱개로 4개. 이걸로 만든 매듭이 스타킹 고리 매듭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로 만든 매듭이 1개. 그래갖고 이제 총 매듭이 4개가 나오는데요. 블라우스로 한 매듭은 마지막에 양손을 뒤로 결박할 때 이제 사용한 매듭으로 블라우스 매듭이 좀 모양이 있어요. 고리도 이렇게 있고, 즉 살아있을 때 움직일 때 묶기 힘든 매듭이라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이 사망한 후 이춘재가 천천히 묶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춘재가 워낙 반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스타킹으로 만든 고리 매듭은 3개잖아요. 이제 그 중에 1개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죠. 스타킹으로. 그런데 이제 매듭 부분에 머리카락이 많이 뭉쳐져 있어요. 즉 이것은 제갈용. 어두운 밤에 제갈을 물리려면은 제갈을 물릴 때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매듭을 있잖아요. 이때 뒷머리도 함께 꼬여서 묶였다. 어두운 밤이니까. 그리고 현장 주변에 손수건에서 침이 나왔으니 이춘재는 손수건도 이 양 입에 넣고 스타킹 하나로 이렇게 제갈을 물렸을 것이다. 그리고 고리 매듭 하나는 제갈을 물렸으니까 하나는 교살용이겠죠. 교살용 매듭에도 뒤에 머리카락이 약간 뭉쳐 있어요. 즉 이춘재는 뒤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카락이 묻었겠죠. 이 양을 앞으로 눕혀놓고 뒤에서 목에 걸어가지고 잡아당길 때 여기에 뒷머리카락이 묻었을 것이다. 그럼 3개 중에 2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개 매듭은 1개인데 스타킹은 낱개로 2개. 각각 고리를 만들어 갖고 2개를 연결을 했다. 이거죠. 스타킹을 각각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어디다 썼는가? 이춘재, 너 이거 어디다 썼어? 이거를 사용해 놓고 다시 풀어 놓고 이 양 옷을 스스로 입게 했거나 아니면 이춘재가 다시 입힌 다음에 브라우스로 양손을 뒤로 묶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겨놓고 이 양한테 이 고리 매듭을 사용한 중간 단계가 사라졌다. 이 고리 매듭 있잖아요. 이거 상상이 가시나요? 이걸 어디다 썼을까? 이런 모양의 매듭을 사건 현장에서 이용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이춘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이 매듭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이 매듭은 전례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한 놈이 없어요. 물론 86년 이전 이춘재 사건 전에도 피해자들을 손박을 이제 결박하는 사건들은 있겠죠. 범인들이 손박, 결박, 제압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근데 묶어봤자 그냥 매듭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나오질 않아요. 이런 특이한 거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아이들 속옷을 꼬아가지고 아이들의 손발을 결박한 이제 83년도 국민학생 3명 그 사건 기록한기는 특이한 케이스고, 특이한 케이스지만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70년대랑 90년대까지는 이제 유괴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유괴 사건은 항상 결박이 들어가죠. 아이들을 제압을 하고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막 나무에 묶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에서도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범죄 사건으로 이제 여자들 결박을 한다? 그런 사건도 솔직히 찾기는 힘들어요. 왜? 당시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자들은 그냥 몽둥이나 주먹으로 여자를 때려가지고 실신시킨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지, 막 결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 사건 이후에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은 결박하는 사건들이 많아졌다. 즉 이춘재의 초대를 받은 거죠.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기억에 남는 매듭을 이용한 연쇄 살인범이 있다면 2000년도에 고창에서 연쇄 살인범 김혜선이라고 있거든요. 선원 생활을 하면서 매듭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죠. 1차 사건은 그 여학생을 이제 입을 틀어막고 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넘어뜨린 후 티셔츠를 찢어가지고 양손을 결박 후 이제 사건을 저질렀죠. 그런데 1차 사건 후 김혜선 이놈이 현장에서 옷을 찢어갖고 막 매듭을 만들고 하면 번거롭고 힘들다는 걸 이제 깨닫고 2차 사건에서는 노끈을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올무 형태의 매듭을 준비합니다. 이거죠, 올무 형태. 올무 형태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되죠. 올무 매듭, 올가미 매듭.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2차 사건에서 귀가하는 남동생 13살이랑 여고생 18살을 갖다 김혜선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 13살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박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겠죠. 현장에서 강력하게 저항한 흔적이 있고, 김혜선은 박군을 먼저 이제 목을 눌러서 제압한 후 노끈으로 손발을 뒤로 묶고 또 양발을 노끈으로 결박한 후 목도리로 눈을 가리게 하고 이 미리 준비한 올무 형태의 노끈으로 목에 걸어서 이제 당겨가지고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고생 누나를 이제 500m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 가서 나무에 결박한 후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고 시신을 이제 훼손한 후 방치한 다음에 도주를 하거든요. 구독자분들은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부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김혜선이 남동생을 제압할 그 시간 동안 여고생 누나는 무엇을 했는가? 왜 둘 다 잡혀? 김혜선은 남동생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누나는 뭐 했는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충분히 한 명은 도망갈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었는데 빨리 뛰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다. 심리적으로 가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게 안 돼요. 사건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개인주의가 심한 외국에서도 그게 안 돼요. 외국 사람들도 가족을 버리고 못 가요. 한국은 더 하겠죠. 눈앞에서 가족이 공격을 당하는데 그 자리를 혼자 벗어날 수가 없다. 뜰 수가 없다. 그게 힘든 건데 문제는 그러다가 전멸당한다. 아빠, 엄마, 누나가 이제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서 범인이 중학생 아들에게 밖으로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신고를 안 하고 다시 들어와요. 가족이 다칠까봐. 그러다가 가족이 모두 전멸당한다. 사이코패스들이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극복을 하려면은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하다.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무조건 뛰어서 주변에 알려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훈련을 안 시켜주면요,
블랙아웃 상시 그냥 속된 말로 얼타다가 쉽게 이제 연달아 제압을 당해가지고 전멸을 당한다. 가족을 등지는 게 어렵지만 빨리 현장을 벗어나서 주변에 알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김혜선이 그 중학생이랑 막 다툼을 하고 있는데 여고생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만약에 뛰어가 나갔다면은 김혜선이 당황을 해가지고 박곤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둘 다 처참하게 당했다. 구독자분들은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은 어떡하시겠어요? 일단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얼굴 못 봤다 그러고 가져갈 거 가져가라. 나는 당신은 얼굴 못 봤다. 신고 안 하겠다 말아 하고 이제 강도를 흥분시키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얼타지 말고 가져갈 거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사태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엄중해지면 여자는 무조건 임신했다. 내가 지금 임신했다고 이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야겠죠. 임신 중이다라고 하면 살려주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실제로도 임산부를 건드리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2001년에 부천 성북구 연쇄살인범 김종근이라고 있었거든요. 29살. 부천 주택에 침입을 했는데 여성이 임신 8개월이야. 과도로 이제 위협만 하고 양성 결박하고 이제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냥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3월에 그 정두영 여자 3명 중에 2명을 때려서 사망케 한 후 나머지 1명은 임신했다고 이제 호소를 하니까 살려줬죠. 그러니까 임산부다 살려달라고 그냥 막 호소를 하니까 정두영도 살려준 예가 있다. 흉악범들도 임산부는 건들기가 힘들다. 그런데 희한하게 연쇄 살인범도 피해가는 임산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남편들. 임산부를 죽이는 거는 이제 남편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또 비슷한 예로 2011년에 연쇄 강간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성범죄로 한 10년 복역한 남자가 이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제 광진구 화양동 주택가에 침입을 했는데 현관문을 안 잠가는 거죠. 여자들이. 항상 현관문을 안 잠가가지고 이제 침입의 빌미가 됩니다. 성폭행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자 여자분이 24살인데 범인이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꾀가 생긴 거죠. 동양 사람한테 이러지 말라요. 동양 사람한테 이제 이러지 말아요. 라고 이제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범인이 동양 사람이라는 그 말에 뺏은 팔찌까지 돌려주고 그냥 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주 꾀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범인은 또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그때 여자분이 침착하게 돈이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 지갑이고 노트북이고 다 가져가라고 이제 대화를 유도를 해가지고 또 이 범인이 그 여성분한테 신세한탄하다가 또 그냥 갔습니다. 흉기를 든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당황해가지고 서로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날 수가 있는데 이 두 여성분은 침착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잘 벗어났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그냥 똥 싸가지고 온몸에 똥을 발라버리는, 진짜로 이렇게 갖고 살아나는 여자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게 안 통하는 놈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 범인이 구독자분들이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범인이 나를 결박을 하려고 해. 그러면 쉽게 결박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범인들이 여기서 계략을 써요. 신고할까봐 도망갈 시간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묶어놓고 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심을 시켜서 이제 결박을 해놓고 결박이 끝나면 돌변하죠. 이때 결박을 당하느냐, 마지막 결전을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결박을 당하면 이제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선 말고 생각나는 놈은 빼놓으면 안 되죠. 호순이, 강호순. 이춘재의 계보를 잇는 연쇄 살인범은 강호순이다. 이춘재랑 똑같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건도 저질렀고, 자신만의 쾌락을 위한 사이코패스, 그리고 강력한 여성 폭력, 그리고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의 자비는 일체 없는 스타일. 이춘재랑 똑같이 스타킹이나 넥타이를 이용해서 목을 조른 후 감긴 상태 그대로 이제 시체를 유기를 했죠. 근데 강호순의 특이한 수법이 있어요. 매듭이 앞으로 꼬아져 있었다. 매듭이 이렇게 앞에 있었다.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춘재는 매듭이 뒤에 있었잖아요. 뒤에서 걸었고, 강호순은 매듭이 앞에 있었다. 앞에서 쪼았다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강호순은 이렇게 쪼았다. 그러니까 매듭이 앞에 있다. 그리고 도구는 넥타이, 스타킹을 사용했고, 스타킹을 사용할 때는 스타킹의 발목 부분을 잘랐다. 왜? 당겨야 되니까. 걸리면 안 되거든. 그리고 스타킹을 잘랐다. 가위나 칼을 가지고 있었다. 강호수는 그 차 안 좁은 공간에서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강호순이 개를 도축한 경험이 많으니까 개를 도축을 할 때 올가미 매듭 쓰거든요. 목을 딱 걸어가지고 매달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제가 올가미 매듭을 썼거나 또 올가미 매듭을 병행한 그 매듭, 당긴 매듭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썼을 것이다. 여자한테 이렇게 건우 앞에서 탁 좋았다 이놈이. 그래서 이놈이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이 올가미 매듭이 이게 사실 이게 범죄에 쓰이는 매듭은 아니에요. 이게 생존 매듭이거든요. 물론 교수형할 때 쓰이는 매듭이고, 동물들을 잡을 때 쓰는 이제 올무를 놓을 때도 쓰이는 매듭이고, 그리고 이제 카우보이들이 말을 제압할 때도 쓰는 매듭이죠. 특징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발부동 칠 때마다 이제 더욱 쪼여오는 특징이 있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독자분의 누군가가 진짜 올가미 매듭을 사람 목에 걸었다, 누가 나에게 걸었다, 이게 일단 걸리면은 피치거리 상관없이 일단 걸리는 순간 제압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숨을 못 쉬니까. 이때 바둥대면은 더 쪼여지기 때문에 바둥대지 말고 한 손으로 고리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딴 데를 잡으면 안 되고 이 매듭 부분을 잡아갖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당겨갖고 풀어야 돼요. 그래갖고 벗어나는 방법 외에는 이제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안 하면은 이제 그냥 제압이 당해요. 그리고 이 올가미 매듭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이나 등산, 그리고 뭐 고충 화재 시 비상 탈출,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갖다 이동시킬 때 다양하게 쓰는 매듭이에요. 좋은 매듭인데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나쁘게 사용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이춘재로 와서 이춘재가 만든 이 매듭, 이 매듭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춘재만 한 매듭, 어떠한 사건에서도 이제 볼 수 없는 매듭입니다. 그럼 저는 왜 이 매듭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 매듭이 특이한 것도 특이한 거지만 무서운 게 그 상황 있잖아요. 12월 14일 일요일 한겨울 길바닥 그 추운 밤 보슬비가 내리는 11시가 넘은 그 어두운 밤에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끌고 갔어. 끌고 가가지고 스타킹을 벗게 했는데 그날 여자가 추워가지고 스타킹을 겹쳐 신었네. 어라? 스타킹이 낱개로 4개야. 그 순간 이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상에서 그 추운 날 스타킹 낱개 4개를 보고 이춘재는 머리가 돌아갔다. 고작 23살짜리가. 보통 범죄자들은 수법을 스타킹이 4개가 나왔던 뭐하든 그냥 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춘재는 그 순간 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미를 줬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고 변화도 주고 재미도 주는 여유. 이 부분에서 저는 이춘재가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된 상태에서 흥분했잖아요.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침착하게 번거롭잖아요. 이거 만드는 게 번거롭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 노력이 들어가는 일을 이춘재는 그 순간 해냈다. 불과 23살에 사이코패스. 그 정도로 침착하고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건 중에서 흘리고 간 게 하나도 없었던 얘기죠. 그리고 주변도 정리를 하고 가는 여유가 있었다. 이 고리를 어딘가에 사용을 했겠죠. 그날 사건이 우산 손잡이가 휘도록 움푹까지 훼손한 날이었으니까 이거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딘가에 썼을 것이다. 이춘재, 너 이거 어디다 썼어? 물론 손발 묶는데 썼겠지. 설마 2차 사건에서 스타킹 하나로 풀어가지고 이런 결절 매듭이 있는 스타킹을 남겨놨잖아요. 4차 사건에서 그 똑같은 모양의 스타킹을 남기기 싫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나? 결박은 어떻게 했을까? 이걸로 손발을 스타킹에 탄력을 이용해가지고 손발을 결박을 했나? 이걸로 어떻게 했을까요? 구독자분들이 사건이 발생한 게 86년도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까마득하고 막 되게 막 시골 아주 오래된 그런 시절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있죠. 13일의 금요일. 그 영화가 86년도 당시 6탄까지 나온 시절이다. 이미 13일의 금요일이 6탄까지 나온 시절이다. 그때도 있을 건 다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망하지만 않았다면은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 여성분들이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본디지. 그 여자분들이 생명만 잃지 않았다면은 그 모습은 본디지. SM. 그 모습이잖아요. 이춘재는
뭔가 봤어. 뭐 사진을 보든 영화를 보든 뭔가 봤어. 봤으니까 이런 본디지 SM 거기에다가 살인까지 이어져 갈 때 그런 모습이 현장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설마 이렇게 뚝딱 떨어졌겠어요.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뭐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밝혀주실래나? 그리고 이제 이춘재가 살인사건 외에 성범죄가 33건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제 뉴스에 광진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가 귀 막힌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집에 침입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검거됐잖아요.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성욕이 그냥 뇌를 지배를 해가지고 헷가닥한 거죠. 그리고 여자 구독자분들도 알으셔야 되는데요. 여자가 현관문을 열 때 그걸 보고 있다가 밀고 들어가는 이 수법이 매우 자주 쓰이는 수법입니다.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국감 때 보니까 이번에 주거 침입 성범죄가 5년간 1600건이 넘었다. 여자로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밖에 나가면 막 맹수들이 막 그러니까요. 물론 남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 감정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런 경찰이 저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이 보면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순간 그 분노와 위기 그리고 성욕이 막 뇌를 지배를 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2013년에 군산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10일 동안 도주했던 사건. 그 내연녀가 그 경찰관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그리고 2009년에 4월달에 또 군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짝사랑하는 미용실 주인 유부녀를 스토킹하다가 안 만나주니까 권총으로 쏴가지고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 그리고 뭐 2016년에 안성 소방관 최 씨가 소방관끼리 또 쉬는 시간에 도박을 했나봐요. 도박해갖고 빚을 지자 강도를 계획을 하는데 옆집에 40년 동안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부부를 살해하고 불지르고 도주를 하죠. 소방관이니까 또 불지르고 도주. 무기징역 받았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리고 2007년에 광명시의 그 채무자 살인사건 이모 씨인데요. 이분은 서초경찰서에서 형사를 30년을 하신 분이야. 형사를 30년을 했는데 정년퇴임을 한 후 정년퇴임을 했는데 아내분이 4억 5천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이제 못 받는 상황이죠. 정년퇴임을 했는데 4억 5천은 사기당하고 몸은 아프고 채권자는 돈을 못 주겠다 하고 또 아내랑 또 불화가 생겨갖고 가정 파탄 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갔다. 채무자를 흉기로 공격, 무기징역. 은퇴를 했는데 전 재산을 한 번에 없어지면 깜깜해지는 거죠. 그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노리고 여자들이 남자한테 접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내연녀나 꽃뱀한테 이제 홀라당 털리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은퇴를 했다 그러면은 또 그 와이프한테 남자들이 접근을 해요. 내연남들이나 제비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홀랑 털어못 가잖아요.
어, 제비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로 제비 얘기를 잠시 해드릴까요? 제비가 수도권 제비도 있고 뭐 지방 제비도 있고 직업별로도 분야별로도 이제 제비들은 항상 다 있어요. 제가 본 제비는 서울에 있는 모 지역의 잠바제비, 잠바, 옷 입는 잠바제비. 제비들도 팀 워크를 하거든요. 혼자 다니는 제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비들이 여러 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2000년 초반 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그 잠바제비가 30대 초반. 그 왜 잠바제비냐면요. 그 제가 붙인 건데 다른 제비들은 뭐 댄스복도 깔끔하게 입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그냥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여자들도 뭐 수시로 아주 그냥 제비답게 바꿔가면서 사는데 그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제비 한 명이 여자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또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끊이질 않아. 그런데 그 잠바제비가 맨날 똑같은 잠바만 입고 다니고 여자도 안 만나. 한마디로 좀 후질구질해. 제비인데 없는 제비죠.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그 제비를 보면서 저게 컨셉인가? 나 알고 봤더니 진짜 없어. 빈털터리 제비야. 그래갖고 한동안 지켜보다가 좀 안면 트고 형 하다가 이제 한번 물어본 거죠. 형도 맨날 그렇게 다니지 말고 다른 형들처럼 여자도 만나고 그래요 라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잠바제비 형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난 한 여자랑만 잔다. 띵. 이 잠바제비의 필살기는 무조건 한 여자랑만 잠자리를 한다. 오케이. 임팩트 있어. 수많은 제비들이 여자들의 몸과 돈을 뺏으려고 했다면 이 잠바제비 형은 여자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다. 그게 결정적인 필살기였다. 과연 1년 후 여자를 자주 바꾸는 프로페셔널한 제비들과 난 오직 한 여자랑만 잠자리를 한다는 이 후질구리한 잠바제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과연 나는 한 여자랑만 잠자리를 한다는 이 임팩트가 통했을까? 구독자분들 한번 추리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제비가 인생을 뒤집었을까? 저도 이 제비 형한테 몇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뺏는 기술, 여자의 마음을 뺏는 기술 잘 통해요. 제비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리전을. 다시 이춘재로 와서 저는 이춘재가 예전에는 좀 만만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건을 15건 외에 또 성범죄를 33건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추정이지만 1차 사건 전에 7건은 생존자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 그 33건 중에 7건을 빼도 26건이잖아요. 이춘재가 26명을 모두 살려줬을까? 그게 의문이 듭니다. 15건 해온 짓을 보면은 자기의 실수로 놓치면 놓쳤지 얘는 살려줄 놈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춘재도 성범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춘재를 연구를 하려면은 성범죄 사건을 몇 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춘재 그 성범죄 사건 때문에 성범죄자들 사건을 몇 건 찾아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뭐 2004년에서 2010년 6년 동안 11살에서 17살 미성년자를 27명을 성폭행한 대전의 모대학 법학과 안모씨 29살 징역 11년. 이게 왜 징역 11년이야? 미성년자를 27명을 성폭행을 했는데 내후년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구미에서 초등학생 연쇄 성폭행한 놈, 초등학생을 4명을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 2027년에 이제 출소를 합니다. 징역 20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2006년도 인천에서 이제 10대를 연쇄 성폭행한 놈 12명을 연쇄 성폭행을 했어요. 미성년자를. 징역 15년. 이게 왜? 내후년에 출소해요. 판사님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뭐 2005년에서 2006년 그때 또 초등학생 연쇄 성폭행한 사람 12명을 연쇄 성폭행했죠. 네, 무기징역.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놈이 하나 있는데 2002년부터 2005년 동안 이제 서울 경기에서 연쇄 성폭행한 놈 둘이 31살 송모씨, 뭐 공범 이모씨 범행 기간은 2년 성폭행을 67회 강제추행을 53회 강간미수가 16회 총 136차례 둘 다 정가 없는 초범. 말이 안 되죠. 송 씨는 무기징역, 이 씨는 징역 10년. 근데 사건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몇 명 사건, 뭐 날짜, 뭐 이름, 징역 몇 년, 뭐 이게 딱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 사람들 갖다가 쫙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들어간 사건 한 2개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춘재를 한번 추정을 해야 되니까 2002년부터 2006년 연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허준 45세 1987년에 강도강간으로 15년을 살고 2001년 4월에 이제 출소를 한 거죠.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24번을 강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인 게 뭐냐면은 자녀 앞에서 성폭행하고 아기 앞에서 성폭행한 놈. 수법이 이 범죄 수법을 뭐 제가 막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알려준다 해가지고 야 그거 뭐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막 이거 뭐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수법을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법이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수도 검침하러 왔다. 아니면 옆집에 가스 배관을 설치하러 왔는데 이 집에 가스가 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속여서 들어가기. 그리고 아래층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물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라 해갖고 위층에 속여서 들어가기. 그리고 이제 위층에 변기 수리하러 왔는데 아래층에 변기에 이제 물이 내려가는지 확인하러 왔다 하고 이제 속여서 또 들어가기. 그리고 또 아래층 사람인데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해갖고 이제 속여서 들어가기. 또 아래층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 해갖고 위층에 이제 속여서 들어가기. 이렇게 속여서 침입을 한 후 이제 강도강간을 벌이는 거죠. 이런 수법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수법들이니 속으면 안 되겠죠. 여자분들은 이런 걸 속으면 안 돼요. 수법은 이렇고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는 거죠.
어린 시절을 갖다가 이게 봤더니 부모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옷을 벗기고 허리띠로 때린 후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40대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때 준비 임무를 챙겨가지 못해서 선생님에게 자주 맞았다. 그리고 축구부 시합에 져서 코치로부터 옆구리를 맞아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이제 축구를 그만두었다. 이제 분노가 쌓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결국 음독 자살을 하고 어린 시절에 가출로 이제 빈집털이를 하다가 또 여자랑 동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빈집털이를 하다가 이제 전과가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를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가정 폭력을 하고 친딸도 당직수 때 방망이로 폭력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 배달질을 하고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춘재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은 가정폭력,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2살짜리 아들도 두들겨 팼잖아요. 이 부분은 비슷한데 나머지 가정 부분은 뭐 이춘재도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다 틀리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이춘재 살인사건 빼고 강간사건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건하고 이춘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2006년에서 2008년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대전 대학가 원룸 연쇄 성폭행 사건. 범죄 횟수는 총 10회. 이놈이 이춘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박모씨 29살. 전과가 없는 초범. 이춘재도 전과는 없었죠. 그리고 지능적이고 치밀을 했다. 이춘재도 굉장히 치밀했죠. 그리고 제대한 후 실직한 후 이제 고립된 생활을 했다. 이춘재도 제대 후에 사건을 벌였고 실직을 했는지 고립된 생활을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음란물을 탐닉을 했다. 이춘재도 음란물을 탐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벽 시간대를 노렸다. 이춘재도 어두운 밤을 노렸다. 이놈의 수법은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위협하면 이제 밀고 들어가기. 제일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테이프로 결박을 하고 이제 성범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밀고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원룸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기. 그리고 이제 신고를 못하도록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 결과 이제 다소 높은 수준의 이제 사이코패스였다.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2028년에 출소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일남 사녀 중 막내였고 외동 아들이란 이유로 과잉 보호를 하면서 나약해질 것을 염려한 아버지는 엄하게 대하는 나약해질 것을 이제 염려한 아버지가 이제 엄하게 대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춘재도 보면은 그 가족들이 과잉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가족들이 과잉 보호를 하는데 또 장남이니까 또 아버지가 엄하게, 이춘재 아버지가 6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엄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과잉 보호지만 너무 걱정한 나머지 엄하게 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나 청소년기의 일탈, 반사회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춘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 판결문에 평가하기에는 얕은 감정을 기반으로 편협하고, 편협하다라는 얘기는 생각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이 얇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대인 관계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제 애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성인기에 적응 실패. 저는 이 부분도 이춘재랑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인기에 적응 실패.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목표의 좌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포르노의 심취. 이런 게 이제 합쳐져서 강간 범죄를 이제 촉발시켰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를 저지를 때 피해 여성에게 이제 포르노에 보였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범행은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춘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징역 20년을 받았고 2028년 49살에 이제 출소를 합니다. 이춘재의 추가 정보가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요즘 정보가 안 나와요. 뜸하죠. 이러다가 그냥 사건만 인정했다 하고 그냥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강호순, 유영철 연구를 안 해. 그 미드 드라마 중에 그 마인드 헌터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오늘 영상의 결론은 1번 현관문을 꼭 잠그고 저런 범죄자들의 수법에 속아서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현관문을 무조건 잠가야 돼요. 현관문만 잠갔어도 유영철, 정두영, 정남규를 안 만났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죠. 다 문 안 잠가가지고. 두 번째, 블랙아웃 상황이 되면은 범죄자를 흥분시키지 않고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뛴다. 네 번째, 이춘재, 너 이걸로 뭐 했어? 다섯 번째, 잠바제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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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잠만 자는 거 아니야? 응? 간식 먹었다고 너무 잠만 자는 거 아니야? 응? 만세 이뻐해주는 언니들 많은데, 응? 16살이잖아요. 암컷이래 가지고 그 자궁질환이랑 지방종, 이빨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털을 제가 이렇게 좀 바짝 밀어놔요. 그 자궁질환 때문에 관찰을 하려고. 만세야, 어이구 이뻐.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구독자 언니들한테. 응? 만세야,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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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한테 구독자 언니가 잘해주래. 응? 정말로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만들어주래.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